우리 민족의 최근 강역은 일시조선 초기 기록에 있는 현 신강성 한밀시 동북쪽에 있는 2호현, 2호로까지 정벌하는 기록을 볼 때 우리 한민족의 영토는 아시아 전역으로 거대한 대제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한국 영토를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2호와 연관하여 흥미가 생기는 이야기를 추가드립니다. 사실 이런 것은 혼자만 알고 있어야 관전이 흥미진진하지만 역사란 냉혹하고 잔인한 진실들을 낱낱이 알려 후세에 귀감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러한 목적과 어울리게 바랍니다. 2호와 발음이 같은 것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지옥전투로 알려진 이오지마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유황도라고 부르고 있죠. 두 차 대전 당시의 미군 홍보 사진으로 여러 명이 쓰러진 성조기를 세우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사진이 이오지마에서 찍은 것이라는군요. 유사한 장면을 9.11 이후 뉴욕에서 성조기 세우는 장면으로 연출한 것도 있습니다. 지구와 인간은 수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 2호와 또 같은 발음으로 지구에서 5번째 행성인 수성과 헬륨으로 구성된 목성의 위성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는 5번째 위성인 2호가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2호는 화산활동이 활발한 위성이죠. 특이한 공통점이 아닙니까? 나는 것이라곤 유황뿐인 유황도. 이오지마. 화산활동으로 유황이 나오는 목성의 위성 2호. 그리고 한국 역사 강역의 최대 논란 활화산인 2호로. 2호. 더 재미있는 사실을 추가하면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은 이오지마 점령 작전을 5일이면 충분하다고 했답니다. 5번째 행성의 5번째 위성. 3일도 아니고 5일. 또 미군은 병력을 6만을 동원하고 지원병력 10만 합의 16만을 동원했다는군요. 일본군은 2만으로 실제 전투병력 비율은 1대3. 그런데 목성의 위성인 2호는 5번째 크기의 위성입니다. 그리고 목성의 위성은 16개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더 특이한 것을 볼까요? 이오지마의 일본군 지휘관은 당시 이른바 무적 황군의 평범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무적의 황군인데 일본 제국군은 만세돌격이라고 해서 지휘관이 일본도를 들고 용감하게 앞서서 나가니 산자들은 그 뒤를 따라서 텐노 해까이를 외치면서 동반자살하는 방식의 공격을 주로 하는데 이 지휘관은 만세돌격을 하지 않고 지하벙커를 만들고 공격에 대비하면서 이오지마 전투를 미군에게 지옥의 전투로 부르도록 만들었다는군요. 게다가 뒤에 남아 일본군 장군들이 즐겨하는 할복자살도 하지 않고 남은 부하들과 함께 기습 공격하면서 장렬히 전사했다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유능한 지휘였으므로 버틴 기간이 미군이 5일 만에 점령한다는 이오지마를 36일이나 지탱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성의 전체 위성이 12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비주기성이 아닌 것으로 나사가 인정하는 위성은 63개랍니다. 2007년 9월 기준. 특이하죠. 36의 역순이잖습니까? 세상은 날조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보면 돼요. 목성은 태양에서 5번째 행성이면서 유럽에서는 주피터로 불렸는데 그래서 목성 위성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명칭이 된 듯하죠.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것이 목성의 5번째 위성 2호와 6번째 위성 에우로파인데 이 둘은 1610년 1월 7일. 대쉬의 날짜를 보세요. 대쉬의 갈릴레오가 최초로 발견한 4개의 위성에 속합니다. 4개의 위성. 보면 볼수록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갈릴레오가 목성의 4개 위성을 발견한 뒤로 그 누구도 목성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백 년간 목성을 다시 관찰한 천문학자가 없었다니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나 정상적인 정신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성의 63개의 위성 중에서 갈릴레오가 최초 발견한 목성의 4개 다음으로 5번째로 발견된 위성은 크기가 11번째 위성인 히말리아인데 이것은 히말리아가 발견했답니다. 그것도 1904년에 이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시아 전체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러일 전쟁이 벌어지죠. 더 볼까요? 보면 볼수록 맞아 들어가니 공포감이 밀려오죠. 갈릴레오가 목성의 위성을 최초로 발견한 연도는 1610년입니다. 이 해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는가? 일본과 관련된 중요한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그는 고녀만국전도라는 지도에 최초로 일본해를 집어넣어 러일 전쟁, 동해일본의 명칭 논란이라는 역사날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이죠. 일본은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지금 그 바다를 일본해라고 강력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연구하시면 숫자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는 일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그 사건이 날조 역사에 미치는 역할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날조 역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우리 민족사를 온전히 찾으려면 이오로에 대한 연구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우리 강토가 그 지역까지 있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활화산을 분출시켜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날조 역사는 저절로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5번 위성 2호는 생명이 살지 못하는 화산활동이 왕성한 위성이지만 6번 위성인 에우로파는 그와 정반대로 표면이 얼음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물이 있어서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번 유황도,
이오지마로 인해 암흑시대가 전개된 것에서 그 화산을 분출시키면 얼음을 녹일 수 있으니 생명의 시대로 전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2010년일 겁니다. 1610년을 기념하는 대쉬 암흑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100년 단위로 끊어지는 19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암흑기인 한일합방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맞으니까 우습죠. 그렇다면 다시 100년 뒤인 2010년에는 36과 63의 역순과 마찬가지로 암흑과 역순인 광명천지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해답은 36일간을 버틴 이오지마의 역순인 63개의 위성을 가진 목성의 5번의 생명이 살 수 없는 2호 위성에서 6번의 생명이 사는 에우로파 위성으로 나가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5번은 양의 수, 6번은 음의 수이지만 저 양은 시대적으로 소인이 대인을 호가호위하는 천지비의 양중음이므로 생명을 주는 척하지만 실제는 생명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6번 에우로파는 표면은 얼음으로 음이지만 그 밑에 물을 감추고 있어서 음중양이므로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을 화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강역인 2호로를 집중 조명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2010년이면 역사적 전기를 맞겠지만 말입니다. 그동안의 암흑시대에서 광명시대로 나갑니다. 우리 역사와 영토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겁니다. 그 시간은 약간 더 걸리겠지만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하시려면 9.11과 천부경을 좀 살펴야 하는데 현재 그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이고 해서 그냥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줄입니다. 한국사의 날조가 세계사, 지구 역사의 날조입니다.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였기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인간이 진지하게 실질을 위해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는 하지만 실제는 양중음의 시대이므로 모두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좀비, 지구와 인간, 세계사가 갑자기 우스워지죠. 원래 우스웠던 겁니다. 그런 것을 아닌 것처럼 술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술을 하라는 광고 카피의 의미도 이제 확인된 겁니다. 마의 도구. 사실 이런 순순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모두 저 법칙에 복종하는 상태입니다. 아닌 것처럼 속이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모두 얌전하게 복종합니다. 마의 역사날조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의 삶, 지구의 삶 자체가 의미와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